31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보면 항준헌의 조선책략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조선책략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세 나라가 나오죠.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조선은 친중국 결일본 연미방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 가는 우리가 평소 잘 모르던 나라입니다. 저들의 권유를 받아 공연히 끌었다가 자 청일은 뭐 잘 알고 있는 나라인가? 결국 가는 미국이 되겠죠. 예. 우리의 약함을 업신여겨 뭐 어려운 청을 강요하고 뭐 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자 미국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1. 검은도를 불법 점령하여 러시아를 견제하였다. 이것은 바로 영국이 되겠죠. 그래서 남해안의 검은도를 무려 이제 3년간 이제 불법 점령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중립화론 등이 나오게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저탄소 설치를 위해서 저령도, 부산 저령도 조차를 요구한 나라는 이건 러시아가 되죠. 그 다음에 강화읍을 점령하고 외규장각 도서를 약탈했다. 이거는 병인 양요 당시 프랑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요 사건을 빌미로 불평등 조약, 이게 후에 이제 강화도 조약이 되죠. 이것을 강요한 거, 이건 일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그렇다면 5번인데 제너럴 셔모노 사건, 상선 제너럴 셔모노가 1866년 병인년에 통상을 요구하며 대동강 평양 앞쪽에 이제 정박해 있다가 받아들이지 않자 이제 상륙해서 막 난동을 부리다가 결국 평양의 관민들에 의해서 불태워졌죠. 이거를 구실로 통상을 요구하면서 바로 쳐들어오게 되죠. 바로 신미양요가 되죠. 바로 신미양요와 관련된 나라 바로 미국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다음 자료의 인물이 주도한 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이 문제는 이제 의병의 그 이제 3단계 의병이 있었죠. 예, 구한말. 자, 이 사람은 쓰시마섬 수선사에 있는 항일 의병장 순국비이다. 제자들과 함께 전라북도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켜 정업 순창이들을 장악하고 체포되어 적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다가 결국 순국하였다. 바로 면함 최익현 선생이죠. 자, 최익현이라든지 민종식, 홍성 오늘날 홍조 쪽의 민종식, 그 다음에 경북 울진 평해 쪽에서 활약하던 신돌석 평미 출신 의병장이죠.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은 이것은 을사의병이 됩니다. 1905년에서 1906년 요 사이 시기에 있었는데 을사의병의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을사조약 외교권이 박탈이 된 것이죠. 나라가 망한 거나 거의 다 진배가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그 두 번째 단계의 이제 을사의병이고요. 그러면 첫 번째 단계의 을미의병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미의병은 이제 1895년에서 1896년 요 사이에 걸쳐져 있는데 그 원인이 되는 사건은 바로 을미사변, 민비가 시해되는 사건이죠. 그 다음에 단발령, 유교 정서에 어긋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위정척사 계열이 이제 주도가 된, 그래서 양반 유생 출신들이 주도를 하고 여기에 그 동학농민운동 당시 활약했던 그러한 농민들도 이제 보조적으로 조금 참여하긴 했지만 주로 이제 위정척사 계열이 주도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충북 제천에서 유인석, 그 다음에 춘천의 이소웅 요 두 사람을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3단계가 이제 그 정미의병이 있습니다. 자, 정미의병은 1907년 그래서 1908년 요 사이에 있었는데 그 원인이 되는 사건은 무엇이냐? 바로 고종의 강제퇴위 그리고 군대 해산. 특히 이 해산된 군인이 들어오면서 이 의병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조직적인 전쟁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전투력과 화력이 세지는 것이죠. 해산된 군인이 가담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제법상 어떤 교전단체 정식적으로 이제 싸울 수 있도록
국제 여론에 호소하게 됐습니다. 공사관에 알려서. 그리고 이제 13도의 의병들이 모여서 서울로 진공하는 그런 작전을 추진하기도 했는데, 이 13도 창의군이 전부 의병장이 전투력이 약한 양반 유생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전투력이 센 뭐 홍범도, 신도석 이런 사람들을 배제시키는 뭐 그러한 가운데서 이렇고, 황당하게도 총대장 이인영이 부친상 당했다고 낙향하는 그런 조직력이 와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거는 이제 최익현이 활약하던 이제 을사위기니까 외교권을 박탈한 조약, 바로 을사조약의 항해에 일어난 것이다. 자, 그럼 나머지 보도록 하죠. 고종의 해산 권고 조치로 해산이다. 자, 이거는 을미의병이 되겠습니다. 이 을미의병은 위정척사의 그러한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최익현도 그렇고 국왕이 뭐 하라고 해서 그건 그만두는, 뭐 그러니까 너무 이게 유교적인 뭐 그런 방식, 아까 말했던 뭐 13도 의금 부친상 당한 뭐 불효는 불충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고종이 아간 파천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해산을 권고하니까 진짜 해산을 했어요. 예.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을미의병이 되겠고, 해산 군인이 감당하면서 전투력이 강화되었다. 이건 정미의병. 역시 국제법상 교전단체 정미의병, 13도 창의군 정미의병. 예. 그리고 정미의병 당시 활약하던 사람은 이제 13도 의병 창의군을 이끌었던 사람이 이제 이인영, 그 다음에 이제 군사장 허위가 이제 이인영에게서 이제 군사권을 물려받고 이제 싸웠으나 결국 패하고 말았죠.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당시에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적절한 것은, 위 사진은 전차 개통치가 관련된 것이다. 자, 당시 전차가 미국 기술로 제작이 되었다. 자, 근대 문물 중 전차가 개통된 시기는 1899년이에요. 네. 그래서 서대문에서 이제 청량리까지 운행을 했는데, 뭐 같은 해 이제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도 개통이 되고 했습니다. 자, 아무튼 요 시기에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요것보다 뒤는 절대 될 수가 없고,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타는 여행가. 그러면 경부선이 되는데, 경부선이 언제 개통이 됐느냐? 1905년에 개통이 됐어요. 이건 될 수가 없죠. 다음, 황성신문을 구입하여 읽고 있는 유생. 자, 황성신문이 창간이 된 해는 1898년입니다. 뭐 제국신문도 그렇고, 네. 뭐 좀 같은 해 좀 다 좀 정리를 해볼게요. 경인선도 1899년. 제국신문, 황성신문, 여성을 위한 한글신문, 식자층 남성을 위한 신문, 황성신문, 다 1898년.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잡지 소년, 우리나라 최초의 잡지, 문예잡지 최남선이 만든 이 소년은 이제 1908년에 장간이 되었습니다. 원각사에서 최초의 극장이죠. 치악산을 관람하는 관계. 이것도 역시 1908년이고요. 국제보상 기성회에 성금을 보내는 부녀자. 국제보상운동이죠. 이건 1907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다음 내용을 담고 있는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제1조 청해 상무위원을 조선의 계양장에 파견시키고 조선은 대원을 텐진에 주재시키고 관원을 다른 계양장에 파견한다.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 청양 북양 대신, 이게 이제 이홍장이 되는데 실권자 조선국왕이 서로 통제할 처리한다. 일개 대신이 이거 맞먹는 거죠. 조선국왕하고. 예. 그리고 서두에 뭐 조선은 이제 속방이다. 서두에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뭐 이 조약은 보통 이제 흔히 대등하게 되면 통상조약이라고 하는데, 이 대등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장정이라는 말을 써요. 예. 뭐 속방을 우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4조 조선상의는
베이징의 규정에 따라 교역하고, 자, 청상인은 양화진, 한강 쪽, 그 다음에 한성, 서울의 상점을 개설할 수 있다. 그리고 상인이 내지로 돌아갈 때는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 허가증만 있으면 내륙 진출도 가능한 것이죠. 바로 유명한 이모군란 직후 조총 상민 수륙 무역장정이라는 그런 무역과 관련된 그런 합의된 내용이죠. 이모군란은 청이 진압을 해주고 이거를 이제 강요해서 이제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리나라 상권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막을 수 있는 게 최대의 상권인 이 도성까지도 진출하고 내륙까지도. 그러면은 이제 그 이전에는 이제 개항장에서만 일본, 그러니까 먼저 한 데가 이제 일본밖에 없죠. 일본은 개항장 심리로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상인들이 이제 약간 이득을 취할 수가 있어요. 항구, 포구에는 이제 객주가 있고 내륙으로 들어가는 데는 보부상이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도성에는 이제 시전 상인이 기득권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게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5번이 되겠습니다. 개항장 객주의 활동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개항장 객주들은 규모를 크게 해서 이런 상인들과 이제 대항해 보려고 하죠. 그래서 상회사가 이후 이제 나오게 됩니다. 뭐 대동상인이, 장통회사니 이런 것이 이제 이 직후인 1883년부터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씩 보세요. 조선이 자주국임을 명시하였다? 아니죠. 뭐 조선이 속방이라고 서두에 속방으로서 대우한다. 예, 틀린 것이고요. 물론 이제 허울 좋게 강화도 조약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자주국이를 명시를 했어요. 조미수 통상종이라든지. 뭐 미국은 뭐 진짜 우리나라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 거를 명시를 하느냐면은 청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한 의도가 보는 것이고, 천주교 포교가 허용되는 근거가 되었다. 자, 이건 이제 조불소 통상 조약에서 프랑스와의, 이건 좀 늦었어요. 천주교 문제 때문에. 뭐 학문적 연구 이쪽 근거로 해서 천주교 포교가 이제 허용되는 근거가 됐었고요. 방공령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을 규정하였다. 이거는 조일 통상장정 을 이제 개정한 거죠. 1883년. 예. 그래서 이 조일 통상장정 개정은 이제 두 가지 이제 영향이 있어요. 여기처럼 일본이 이제 개항장 심리로 이제 제한이 되는데 좀 청은 내륙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해에 이제 4월 달에 이제 조미소 통상제약이 앞서 있었는데 여기서는 또 최애국 대우란 것도 나오고, 대신 이제 일본도 이제 포기하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양국의 무제한 유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세를 내지 않는 거, 무관세. 이거를 포기하고 이제 조일 통상 장정에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방공령,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양국의 무제한 유출을 이제 막아낼 수 있는 좋은 점인데, 일본도 이제 최애국 대우를 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점차 이제 개항장 심리가 아니라 뭐 50리, 100리 쭉쭉 더 멀어지게 됩니다. 뭐 몇 년 후에는 50리, 더 후에는 뭐 100리 이런 식으로 해서 내륙까지 차근차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조일통상 장정 개정, 그 다음에 개화파가 일으킨 정변을 계기로 체결되었다. 이건 관련이 없는 것이죠. 개화파가 일으킨 정변은 이제 갑신정변인데, 갑신정변과 관련된 조약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일본과 사이에서 일본 공사관 신축 조약 배상금 뭐 이걸 담은 한성 조약이고, 또 하나는 청과 일본이 이제 충돌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 둘 다 철병하고 문제가 생기면 서로
알리고 공동 파병하자는 텐진 조약 이 두 가지입니다. 그거와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5번 가에서 마와 관련된 각 시기별 농민군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농민군 그러면 뭐 동학농민운동이 뭐 써있죠 여기. 자, 동학농민운동은 그게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가 고부봉기죠. 예. 그 다음에 2단계 1차 봉기, 3단계 전주화약, 4단계 2차 봉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1차 봉기는 고부군수 조병각의 그 탐악에 대해서 반발해서 일어난 그런 봉기입니다. 그 조병갑의 그러한 고부군수 조병갑의 그러한 학정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그 만석보라는 저수지를 세워서 그 수세를 걷는 뭐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이거를 봉기를 일으키면서 이거를 이제 박살냈죠. 그래서 만석보역 합의, 이게 이제 1차 봉기와 관련된 것인데, 그 다음에 이제 백산 창입이 1차 봉기 이후 이제 해산되었던 농민군이 이제 다시 일어난 것이죠. 일어나면서 이제 무장에서 일어나서 그 다음에 백산으로 집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산 창의문이 나온 것이고, 그리고 이제 관군과 싸우게 되는데 1차 봉기 당시 황토현 전투에서 전라도 가명군을 무찌르고, 그 다음에 황룡천에서 중앙군 경군을 무찌르게 됩니다. 홍계훈이 이끄는. 그리고 전주를 점령하고 청일 양국군이 출동을 하게 되자 정부와 동학군은 이제 화약을 맺게 되죠. 전주 화약. 그리고 직강소, 자치행정기근 직강소를 설치해서 패전 계획을 단행해 나가고요. 일본군이 경복궁을 무력 점령하자 구국 항해투쟁을 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1차 봉기가 호남 지역의 동학교도인 남적 중심이라면 2차 봉기는 호서, 충청도 지역의 손병이가 이끄는 북적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금치, 공주 우금치에서 패배를 하면서 막을 내리게 되었죠.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만석보역 자치 조직인 직강소지도, 이거 벌써 틀렸네요. 이건 뭐 3단계 때나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백산 창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무장 기포를 한 다음에 백산에서 이제 집결을 한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나와요. 4대 강령이 나와요. 뭐 가축 잡지 말고 뭐 저거 뭐 충효 뭐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백산 창의문도 나오고, 예. 뭐 무장 창의문, 뭐 창의문은 꼭 다 나오고, 특별히 이제 4대 강령은 이제 백산 집결에서 나왔다는 거 알아두시고, 전봉준의 지휘 아래 관군과 싸워 승리한 것이죠. 그 다음에 전주 입성비 이제 입성을 해서 이제 직강소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요구해가지고 전주 화약을 맺게 된 것이죠. 우금치 전적비 격렬한 전투를 전개해서는 아쉽게 패하고 말았죠.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난병이 창덕궁에 밀어 닥쳤는데, 난병이라고 해서 군인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이모군란이 되겠습니다. 자, 그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구식군 차별대우, 신식군 대 별기군에 비해서, 예. 그리고 개항 이후 도시에 빈민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뭐 계약을 했는데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건 하도 없고, 뭐 쌀이 부족한다든지, 뭐 이러한 물가는 오르고, 뭐 이러한 민중들까지도 같이 합세해서 얼마나 열받고 폭발했으면 궁궐로 쳐들어가서, 여기 보면은 중전이 도망갔다고 되어 있죠. 예, 중전을 죽이려고 막 들어갈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흥선대원군이죠. 이거를 명하였다. 그런데 민비의 사주를 받은 청군이 진압을 하면서 막을 내리게 되었죠. 자, 일단 정답은 3번입니다.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가 발단이 됐다는 거. 예.
자, 홍범실사조가 발표되는 배경이 되었다. 자, 이거는 갑오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1차 갑오개혁을 이제 넘어서서 이제 일본이 이제 좀 더 노골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망명 중이던 이제 박영연을 이제 귀국시켜서 내각에 참여시켜서 2차 갑오개혁을 이제 추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홍범 14조 어떤 헌법적 문서로 이거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우정국 개국 축하년을 계기로 일어났다. 이거는 갑신정변이 되겠죠. 당시 우편 사무를 담당하는 우정국을 이제 개국하는데 여기 총판이 홍영식 바로 급진개합파 일원이죠. 개국 축하년을 계기로 해서 민씨 척적 요인들을 척살하게 되었습니다. 개화 정책에 반대하는 유생에서 주도되었다. 이거는 이제 영남 만인소 같은 게 대표적인 게 되겠죠. 아까 나왔던 황준원의 조선책략 여기에 이제 반발하는 것이죠. 일본과 한성 조약을 체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거는 갑신정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갑신정변 때 이제 급진개합파는 일본과 연결이 되어서 정변을 추진했는데 민씨 척족의 사주를 받은 청군이 동원이 되면서 이몽을 할 때처럼 일본과 교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본군과 청군이 이제 충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본은 근데 얍삽하게도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이제 피해를 봤다. 공사관 이거 다시 지어야 된다. 그래서 공사관 신축 비용을 조선 네가 대라. 화살 뒤에서 부추기더니 돌연 빠지고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의 그런 황당한 조약이죠. 예, 이거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갑신정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7번 가나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대한제국정부라고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추천한 일본인 한 명을 재정 고문에 이건 이제 메가타가 되겠고 그 다음에 대한제국정부는 조약 체결 뭐 이런 것을 일본 정부와 협의할 거 미리 그러니까 보호국의 어떤 전 단계로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그 우리 국권 침탈 과정에서 이제 꼭 알아야 될 것이 러일 전쟁 이후 이제 알아둬야 될 국권 침탈 문서 한일 의정서가 1904년 2월이고 우리나라 주요 곳을 군사 기지로 이제 쓸 것을 이제 정한 것이죠. 이제 군사 기지화 시킨 것이죠. 러일 전쟁에 유리하게 해서.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두 번째 단계인 1차 한일 협약에 해당이 됩니다. 같은 해 8월에 이제 체결이 돼서 1904년 8월 이른바 이제 고문 정치죠. 예. 그래서 일본인 고문 메가타 재정 고문, 그 다음에 친일 미국인 외교 고문 스티븐스 이게 이제 등용이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러일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2차 한일 협약, 흔히 이것을 우리 이제 을사늑약 또는 을사조약이라고 하는데 1905년 11월. 자, 우리나라의 외교권이 박탈이 되고 그 다음에 통감부가 설치가 되죠. 보호국 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알아둘 것이 이제 한일 신협약. 제 3차 한일 협약인데 뭐 흔히 한일 신협약 또는 정미 7조약이라고도 하죠. 자, 고종의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해서 강제 퇴위시키고 한일 신변협약을 통해서 이른바 뭐 차관 정치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행정권을 장악하는 그런 게 나오고 군대도 해산시키게 됩니다. 부속 각서로. 예. 그 다음에 뭐 보충적으로 뭐 기유 각서라고 그래서 1909년에 사법권을 뺏어버리고 형곡 관리. 예. 마지막 한일 합쳐버리는 거. 병합조약. 1910년 8월에 있었죠.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가는 이제 1차 한일 협약이 되고, 다음에 나는 시정 개선에 관해 통감의 지도를 받고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관리를 맡고, 그게 바로 차관으로 임명하는 이제 행정권 장악, 바로 한일 신협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차 한일 협약 차관으로 부임하는 배경이다. 이거는 나에 해당이 되겠고, 틀렸고, 화폐 정리 사업을 추진한 메가타가 고용되는 근거가 되었다. 예, 맞죠?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으로 부임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거는 을사조약이 되고, 이건 한일 신협약이죠. 틀렸고, 일본이 군사상 필요한 지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건 한일 의정서가 돼야 되겠고, 러일 전쟁 기간 중에 체결이 되었다. 러일 전쟁 끝난 직후, 러일 전쟁이 끝나는 시점이 1904년 2월에 시작해서 1905년 9월 포츠머스 조약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 직후에 을사조약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한일 협약은 2년 뒤니까 러일 전쟁 중이 아니죠. 가는 맞지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다음 기사가 보도된 시기에 일제히 통치 정책으로 오른 것은 이번에 조선총독부가 공포한 치안유지법이 이게 1925년에 만들어졌죠. 바로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자, 천황제를 부인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이 이제 둘 다 이제 고통을 받으니까 협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1927년 이제 신간의 설립으로 또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요 시기가 바로 일제 통치를 1900 10년대, 1920년대, 40년대 이렇게 나눈다면, 이거는 흔히 무단 통치 또는 헌병 경찰 통치, 이건 문화 통치, 이거는 민족 말살 통치,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다만 이제 민족 말살 통치 기간이 너무 길어서 중일 전쟁 이후 1937년 이후 1938년 총동원 체제가 이제 전형적인 민족 말살 통치 기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봐도 되고요. 대충 연대기적으로 봐도 돼요.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한국인이 발행하는 신문을 검열하였다. 이게 문화 통치기 때 유화적으로 나와서 한국인이 발행하는 신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1920년에 이제 창간이 돼요. 근데 검열을 하면서 끊임없이 괴롭히게 됐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고요. 자, 여기 민족 말살 통치, 그러니까 중일 전쟁의 배경에서 1937년 이후로 봐도 되고요. 하여튼 전쟁으로 나가는 것이죠. 만주사변은 조직적인 전쟁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전쟁 분위기 속에 그러한 것 두 가지가 있댔죠. 황국 신민화 정책, 우리의 정신을 일제와 동화시키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총동원령, 인적 물적 수탈. 자, 그래서 물적 수탈에 이 공출제가 있죠. 미국 공출, 금속 공출. 그 다음에 1910년대 조선 태영령, 이거는 이제 조선인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1912년에서 1920년까지 존속을 했습니다. 공출제 이런 거 다 1940년 이후가 되는 거예요. 해당이 안 되고, 성가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뀌게 됐다. 이게 이제 창씨 개명이죠. 1939년부터 실시됐고, 농촌진흥운동, 농민경제 안정화. 그래서 농가 부채, 자력갱생 근절, 농가 부채 근절, 소작권을 조금 보호해준다, 인정해준다, 이런 식으로 하긴 했는데, 아무튼 이 관제 농촌진흥운동이 1932년부터 시작을 해서 1940년까지 존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보도된 시기 1925년에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것도 틀린 것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점짜리가 되네요. 39번. 다음 공판 기록과 관련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독립만세를 외쳤다. 4월 2일. 자, 손병희 등이 독립선언을 발표한 결과 각지에서 바로 3.1운동이 되겠고요.
3.1운동하고 광주 학생 항일운동 60만 세, 이 3대 민족운동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3.1운동하고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좀 장기간, 3.1운동 같은 경우에는 3월 달부터 해서 4월 이때까지 쭉 있었고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도 방학 때를 1929년 11월 시작해서 방학 때까지 해서 이제 이듬해 까지 1930년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뭐 손병희만 봐도 이게 3.1운동 민족대표 33인이죠. 예.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순종의 인산일을 기회로 삼아 이뤘다. 그게 아니라 고종의 인산일을 기회로 삼았고요. 순종의 인산일을 기회로 삼은 것은 60만세 운동이 됩니다. 사회주의 학생, 종교계가 다 참여했었죠. 천도교 특히 26년에 있었고요. 자, 3.1운동의 결과 꼭 알아둘 것이 일제 통치를 유화적인 문화 통치로 바꾸게 되고요. 온 국민이 저항을 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임시정부를 이제 수립하겠다라는 그런 것을 이제 갖게 됩니다. 포부를. 그리고 해외 민족운동, 뭐 중국의 오사운동, 인도의 반영운동 이런 거에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배경. 그래서 4월에 이제 나오게 되죠. 다음에 언론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전개되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국채보상운동, 국민의 성금으로 나랏빚을 갚자는 대한제국에 아직 국권이 아직은 있을 때예요. 이게 1907년에 있었죠. 예. 그래서 대한매일실보 등 이제 언론기관, 여러 언론기관에 지원을 받아 전개가 됐습니다. 한국인 본위의 교육제도를 마련할 것을 주장하였다. 자,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주장하는 거겠죠. 그래서 한국인 본위의 교육제도가 나오는 것은 이제 주로 이제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서 나오는 구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형식상으로는 뭐 일본과 뭐 동일하다 하지만 실질적에서는 여전히 차별대우가 심해요. 그래서 한국인 본위의 교육제도 이것을 마련해 준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학생이 주도한 1920년대 최대 규모 항일운동이었다. 역시 광주 학생 항일운동 이듬해까지 넘어간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밑줄근 이것을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은 해외 어떤 독립운동이 되는데, 자, 먼저 조금 알아두도록 하죠. 여기 백두산이에요. 여기서 이제 송화강이 흐르는데 그 오른쪽이 다가 북간도가 되겠고요. 라가 서간도가 되겠고, 서간도 또는 뭐 남만주라는 표현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오늘날 이제 그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신안촌 중심. 이제 가는 이제 그 만주와 소련 접경 지역인데 뭐 정확한 국경 쪽으로 보면 이제 중국 쪽이 되는 이제 밀산부라는 데가 또 있어요. 이렇게 세 개.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양쯔강, 이제 양자강 이쪽에 이제 상해 쪽.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그 성명의 권업회 신문 발간, 뭐 아마 해조 신문이 되겠죠. 권업 신문, 해조 신문. 최초의 해외 신문이 이제 해조 신문 1908년 13등은 창설. 이것은 연해주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은 연해주 쪽에서는 1910년 한일 이제 병합을 앞두고서 이제 13도 의군이 이제 창설이 됐고요. 여세를 몰아서 여기 나온 성명회가 1910년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듬해 이제 권업회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이전에 1908년에 해외 신문으로서 이제 해조 신문이 이제 그 처음 나왔고요. 해외 신문으로서. 그 다음에 이 권업회가
이제 그 군사적인 형태를 띈 그런 정부 형태로 탈바꿈하게 돼요. 그게 바로 대한 광복군 정부가 되겠고, 이상설 대통령, 부통령, 이동희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919년에 3.1운동 이후 임시정부가 많이 생기는데 3월에 의회 형태의 임시정부 대한국민의회가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상해 임시정부로 통합이 되죠. 자, 정답은 연해주족 2번이 되겠습니다.